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돈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지금 정치판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조금 불편합니다. 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안철수의 귀환으로 해서 지금 바른미래당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러다가 손학규 대표 밑에는 국회의원 제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지금 바른미래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다 떠나겠다고 합니다. 자, 손학규의 최측근 중의 최측근이라는 이찬열 의원조차도 탈당해서 한국당으로 가버렸습니다. 김성식 의원, 김관영 의원, 자, 나름대로 비중 있는 정치인들 다 바른미래당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쩐지 이상합니다. 손학규 대표 울상은 아닙니다. 왜? 바로 호남당들의 구애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호남당이라 하면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같은 호남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있는 정당들입니다. 과거 국민의당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로 국민의당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중에 안철수만 빼고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돈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곳간이 두둑합니다. 바른미래당, 원래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만나서 만든 정당인데 지금 유승민계는 새로운 보상을 만들어서 떠났고 안철수계도 안철수 신당, 이름은 좀 바뀌겠지만 곧 창당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에 남은 호남 의석의 일부 의원, 그리고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의 의원들이 다시 합칠 것 같습니다. 돈 때문인데요. 지금 바른미래당의 곳간에는 90억 원 정도의 넉넉한 자금이 있답니다. 여기에 20명만 현역 의원을 모으면 또 국고 보조금을 엄청나게 받습니다. 자, 이런 계산 때문인지 지금 호남통합당이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불편한 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자, 이 호남통합당이 생기게 되면 호남 지역구 선거에서 1대1의 구도가 생깁니다. 만약 대한신당은 대한신당대로, 민주평화당은 민주평화당대로, 바른미래당은 바른미래당대로 후보를 낸다면 민주당은 굉장히 쉽게 국회의원 배지를 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합해서 1대1로 붙자, 이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게다가 수도권에 있는 정당에 바른미래당 통합 호남당이 생긴다면 이 득표율도 무시 못합니다. 자, 보수 대통합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호남 대통합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지금 굉장히 우습게 됐습니다. 모양이 다 떠나고 이런 상황인데 의외로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의 구애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른미래당 내용 사태가 터졌을 때 비서실장, 사무총장, 손학규의 직계들조차도 다 손학규 대표를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빨리 대표에서 물러나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학규는 듣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정말 버티는 것은 손학규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 손학규 대표는 안철수를 비판하면서 끝까지 당대표를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손학규에게 지금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돈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그래서 국민의당 과거 녹색 돌풍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자, 대한신당의 최경환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님께서 큰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3당 통합선언을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전에 박지원, 천정배 등등 대한신당의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를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안철수가 떠나고 유승민이 떠나고 손학규 대표에게는 90억 원의 곳간의 돈이 있다. 뭉치자고 하는 겁니다. 정동영 민주당, 민주평화당 대표는 어떨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호남의 유권자 입장에서는 행복한 선택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1번이냐 3번이냐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치공학적인 말이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1번은 민주당이고 3번은
호남통합당이 될 거라는 가정하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 원내 교섭단체는 두 곳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만약에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과 손학규계의 바른미래당이 합친다면 3당이 될 수 있습니다. 원내교섭단체까지 만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만 어쨌든 지금 추세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진정한 통합이 될까요? 자, 지금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김성식, 김관영, 이찬열 다 떠나고 있는데 호남에서만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고 뭉친다고 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호남에서는 어쩌면 통할지도 모릅니다. 다는 아니라도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좋은 선거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YTN은 손 대표를 적극 껴안는 이유가 바른미래당의 두둑한 곡간 때문인지도 모르겠다고 진단합니다. 왜? 지금 바른미래당 통장에 찍힌 현금만 7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연구원, 여성발전기금까지 고려하면 손 대표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은 90억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지금 100억이라는 말이 사실 더 많은데 뭐 90억이라고 하죠. 그래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선거에 돈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14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교섭단체 기준 20석까지만 모을 수 있다면 국고보조금이 무려 120억 원이 입금됩니다. 14일까지입니다. 자,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이런 걸 보고 갑자기 손학규 대표를 그전에 그렇게 결혼지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 지금 손잡자 달려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올드보이들의 호남당이라는 꼬리표를 떼기에 좀 뭔가 허전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민주당은 괜찮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돈도 있고 국회의원도 모은다면 자, 통합 호남당 이름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이 통합당 간단치 않을 겁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자유한국당 혹은 통합신당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정의당이 있고 또 뭐 기타 정당이 있을 겁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통합을 한다면 한국당과 합칩니다. 그렇다면 보수는 합쳐지는데 민주당 외에 정의당 그리고 이 손학규 대표와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만들 또 다른 호남정당이 등장한다면 이 정당은 수도권에도 후보들을 많이 낼 겁니다. 그러면 한석이 아쉬운 민주당으로서는 박빙의 수도권 선거에서 상당히 상처를 입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은 긴장할 겁니다. 역시 이게 돈의 힘일 수도 있고 또 궁지에 몰린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이 돌파구를 찾으려는 움직임인 자연스러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총선 갈수록 민주당한테는 이 악재만 쌓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손학규, 정동영 그리고 대한신당의 박지원 등등이 손을 잡는다면 호남에서 민주당 의석은 그만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 총선 어떨까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당선이 많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심판 선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